오늘 제가 드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심장을 누르며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10명 중 6명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밤을 보냅니다. 그것도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씩 말이죠. 저는 지난 30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근해요. 약을 바꿔도 건강검진을 받아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잠자는 자세를 바꿨더니 3주 만에 극적으로 달라진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수면,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지식과 실천,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대와 6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입니다. 노화가 가져오는 3가지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심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심장은 마치 새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고무줄이 늘어진 채로 굳어갑니다.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기에 잘못된 자세로 심장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힘든 심장에게 격도를 하나 더 얻는 격입니다. 둘째, 혈관의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20대 혈관은 실리콘 호스처럼 부드럽습니다. 60대 혈관은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 딱딱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이 상태에서 목이나 가슴이 눌리면 좁은 길목은 더 좁아집니다. 혈압이 치솟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며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밤새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아침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꺼풀이 무거운 겁니다. 셋째, 폐활량과 기도 근육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기도 주변 근육이 튼튼해서 잠들어도 숨길이 넓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혀와 목젖 주변 근육이 처지고 기도를 받치는 힘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잘못된 자세로 혀가 뒤로 밀리면 기도가 막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 시작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는 비상신호를 보내고 심장은 더 빨리 뜁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여도 몸속은 전쟁터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실수 하나, 즉 잘못된 수면 자세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심장은 밤새 과부하 걸리고 혈압은 들쑥날쑥, 뇌는 산소 부족으로 기억력이 흐려지고 아침에는 온몸이 뻐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자세 탓인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모 씨, 남성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병원에서 심장 검사, 폐 검사, 수면다원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결과는 경증 수면무호흡, 혈압 약간 높음 정도. 심각하진 않다고 했죠.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겁니다.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그분은 평생 엎드려 잤습니다. 시원하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그 자세로 자면 가슴이 매트리스에 눌리고 목은 90도 꺾이고 심장과 폐는 좁은 공간에 갇힙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하나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 끼우시고요. 2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5일째 아침까지 깼어요. 이게 5년 만이에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재검진 때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안정, 낮 졸림도 사라졌습니다.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예외적인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제 클리닉에서만 수백 건이 넘습니다. 70대 여성분은 20년 된 역류성 식도염이 3주 만에 호전됐습니다. 자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꿨을 뿐인데요. 65세 남성분은 만성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릎 사이 쿠션 하나 끼웠을 뿐인데 골반이 정렬되고 척추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예비 전력은 줄어듭니다. 젊을 땐 잘못된 자세로 자도 몸이 알아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60대 넘어서는 그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밤 8시간, 잘못된 자세는 심장에 8시간 동안 무게를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에 8시간 동안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척추에 8시간 동안 틀어진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자세, 엎드려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자세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밤, 배를 매트리스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자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심장과 폐에게 재앙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전체가 매트리스에 눌립니다. 심장은 앞뒤로 압박받고 폐는 펼쳐질 공간을 잃습니다. 숨 쉴 때마다 늑골이 들어 올려야 하는데 바닥에 눌려 있으니 제대로 팽창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뭘까요? 얕은 호흡이 반복됩니다. 산소는 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덜 나갑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는 위험하다고 판단의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는 겁니다. 게다가 목 문제도 심각합니다. 엎드려 자려면 고개를 한쪽으로 90도 꺾어야 합니다. 목뼈는 본래 앞으로 살짝 휘어진 C자, 곡선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엎드린 채로 고개를 꺾으면 이 곡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목뼈 사이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목 근육은 밤새 한쪽으로 잡아당겨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경동맥과 척추동맥의 흐름이 방해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혈관들은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입니다. 목이 90도 꺾이면 이 고속도로가 좁아집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두통, 아침 어지럼, 기억력 저하가 따라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74세 박모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엎드려 주무셨습니다. 최근 2년간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겠습니다. 응급실도 3번 갔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찍어도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제가 수면, 자세를 확인하고 즉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 옆으로 누우세요. 처음 3일은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부터 새벽 각성이 줄었습니다. 2주 뒤엔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재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전 그동안 제가 저를 괴롭혔던 거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이면 몸이 적응합니다. 심장과 폐가 숨 쉴 공간을 되찾고 목뼈가 제자리를 찾으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위험 자세, 바로 눕기입니다. 천장을 보고 곧게 눕는 자세, 일명 정자세라고 부릅니다. 반듯하게 자야 척추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바로 누우면 혀와 목젖, 그리고 목 뒤 연부 조직이 모두 중력 방향, 즉 뒤쪽으로 밀립니다. 기도는 좁아지고 공기가 지나갈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골이가 시작됩니다. 심하면 몇 초에서 몇십 초간 숨이 완전히 멈추는 수면무호흡이 발생합니다.
수면무호흡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할까요? 숨이 멈추면 혈중 산소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 과정이 밤새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여도 몸속은 응급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입이 바짝 마릅니다. 기도가 막혀 입으로 숨 쉬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머리가 무겁고 멍합니다. 밤새 산소 부족으로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낮에 이유 없이 졸립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뇌가 밤새 충전되지 못했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산소 부족과 혈압 상승은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의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입니다. 당뇨 조절도 어려워지고 우울감도 커집니다. 단순히 코 좀 골고 자네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71세 이모 씨,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억지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사람이 밤마다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이 멈춰요. 10초, 20초씩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본인은 아무 문제 못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면다원 검사 결과 시간당 32번 무호흡이 있었습니다. 중등도 수면무호흡증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반듯하게 주무셨습니다. 정자세가 좋다고 해서요. 저는 자세를 옆으로 바꾸고 베개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추가로 체중 감량 5kg 목표를 드렸습니다. 8주 뒤 재검사, 무호흡이 시간당 8번으로 줄었습니다. 경증으로 내려간 겁니다. 남편분이 이제 밤에 편히 잡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낮에 안 졸려요. 머리도 맑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눕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코골이나 무호흡이 없고 기도가 튼튼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대부분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기도,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자세로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 위험 자세, 왼쪽으로 자기입니다.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위가 왼쪽에 있어서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에게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위는 배 왼쪽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 특히 위산이 식도 쪽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이 나이 들면 느슨해지는데 여기에 중력까지 가세하면 역류가 심해집니다. 위산은 P1에서 2 거의 염산 수준입니다. 이게 식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 점막이 타들어갑니다. 따끔거리고 쓰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의학 용어로 속쓰림 또는 가슴쓰림이라고 부르죠. 밤에 자다가 새벽 3시쯤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면 10중 8구 역류입니다. 역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염이 만성화됩니다. 기침이 잦아집니다. 목소리가 쉽니다.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이물감이 생깁니다. 심하면 식도 점막이 변성되어 발해식도라는 전암 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분들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 쪽 압박감을 느낍니다.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으니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 부정맥이 있는 분은 왼쪽 자세에서 두근거림을 더 느낍니다. 66세 최모 씨 남성분입니다. 10년 된 역류성 식도염 환자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새벽마다 속이 타고 신물이 올라와 잠을 설쳤습니다. 위내시경도 매년 했습니다. 식도염 있네요. 약 계속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주무세요? 왼쪽이요. 소화에 좋다고 해서요. 저는 즉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른쪽으로 주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안 깨요. 속도 안 쓰려요. 한 달 뒤엔 약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뒤엔 약을 끊었습니다. 10년 고생이 자세 하나로 해결된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왼쪽 자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역류가 없고 소화가 잘 되는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속쓰림, 신물, 기침이 있다면 오늘 밤부터 오른쪽으로 바꿔 보십시오.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 높은 베개입니다. 베개는 자세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베개가 잘못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를 2개 폭에서 주무십니다. 머리를 높이면 역류가 덜하다고 해서요. 또는 TV보다 그대로 잤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목에게 고문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과하게 앞으로 꺾입니다. 정상적인 목뼈 시자, 곡선이 사라지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처럼 변합니다. 목뼈 사이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목 뒤 근육은 밤새 늘어난 채로 긴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혈류 문제입니다. 목이 과하게 꺾이면 목 뒤로 지나가는 척추동맥이 눌립니다. 이 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약 20%를 공급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아침 두통, 어지럼, 이명이 나타납니다. 만성화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거나 아예 없으면 어떨까요?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기도는 상대적으로 넓어지지만 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고 턱이 들립니다. 이것도 장시간 유지하면 목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럼 적절한 베개 높이는 얼마일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코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입니다. 거울을 옆에 두고 확인해 보십시오. 목이 위로 들리거나 아래로 꺾이지 않고 수평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략 6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격에 따라 다릅니다. 베개 재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면 머리가 푹 꺼져서 목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압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적당한 탄력과 보건력이 있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가 좋습니다. 69세 김모 씨, 여성분입니다. 만성 두통과 목 통증으로 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진경과, 정형외과, 한의원까지 다 다녔습니다. 약, 물리치료, 침, 다 해봤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베개를 3개나 폭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높여야 편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베개를 하나로 줄이고 높이를 7cm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 곡선을 받쳐주는 작은 목 베개를 추가했습니다. 처음 3일은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부터 아침 두통이 줄었습니다. 2주 뒤엔 목 뻐근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엔 5년 만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5번째 위험 습관은 다리를 쭉 펴고 딱딱하게 자는 것입니다. 허리는 스프링처럼 S자 곡선일 때 가장 편합니다. 다리를 힘줘 곧게 펴면 허리 전만이 과해지고 디스크 압력이 몰립니다. 햄스트링이 밤새 긴장해 아침에 찌릿한 통증과 저림이 나타납니다. 골반도 뒤로 밀려 틀어짐이 생깁니다. 허벅지와 무릎 뒤에 큰 혈관이 눌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허리 전만이 완화됩니다. 골반이 중립으로 돌아오고 혈류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 남성입니다. 10년 요통으로 아침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군인처럼 바로 누워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시던 분입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 무릎을 굽히고 사이에 쿠션을 끼우도록 바꿨습니다. 사흘째 아침부터 뻐근함이 줄었습니다. 2주 뒤 절반 이하가 되었고 한 달 뒤 편하게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자세 하나와 쿠션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5가지 위험 자세를 정리합니다. 엎드려 자기, 바로 눕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다리 쭉 펴기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정답은 단순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눕습니다. 무릎을 편안히 굽힙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끼웁니다. 이 자세가 주는 4가지,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호흡길이 넓어집니다. 셋째, 위산 역류가 완화됩니다. 넷째, 척추 정렬이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사흘 적응, 일주일 습관화, 한 달 정착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제 디테일을 알려드립니다. 베개 세팅입니다. 어깨는 매트리스에 두고 머리만 베개에 올립니다. 목의 빈 공간을 채워 코와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무릎 쿠션입니다. 접은 수건 두께처럼 얇고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두 다리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받쳐줍니다. 몸의 각도입니다. 상체는 약 10도 앞으로 둡니다. 골반은 약간 뒤로 둡니다. 부드러운 S 곡선을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팔 위치입니다. 아래팔은 깔리지 않게 몸 앞으로 편안히 둡니다. 위팔은 작은 쿠션을 살짝 안아 흉곽 압박을 분산합니다. 적응, 로드맵을 드립니다. 첫 사흘은 취침 전 복식 호흡 5분을 하고 같은 세팅으로 잠듭니다. 밤에 깨도 시계를 보지 말고 같은 세팅으로 다시 눕습니다. 다음 이틀은 아침 컨디션을 보며 무릎 쿠션 두께를 미세 조정합니다. 마지막 이틀은 조명을 낮추고 전신 스트레칭을 더해 유지력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핵심만 답합니다. 옆으로 자면 어깨가 아프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두고 토퍼를 더하며 위팔로 쿠션을 안으십시오. 자다 보면 다시 바로 누워 있다. 정상입니다. 깨달을 때마다 다시 세팅하면 일주일 안에 기본값이 바뀝니다. 역류가 심하다. 옆자세의 상체를 여러 센티미터 정도 올리는 방법을 더하십시오. 불편하면 방향을 조절하십시오. 잠들기 전 루틴을 정리합니다. 조명 낮추기 1분. 느린 전신 스트레칭 7분. 복식 호흡 5분. 자세 세팅 2분. 이 순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십시오. 낮의 선택이 밤을 결정합니다. 오후 늦은 카페인과 과음과 늦은 야식은 줄이십시오. 낮 햇빛 쐐기 20분과 가벼운 걷기를 추가하십시오. 이 2가지가 밤의 멜라토닌 리듬을 바로잡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밤부터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눕고 무릎을 굽히십시오. 무릎 사이 작은 베개를 끼우고 베개 높이를 재점검하십시오. 취침 1시간 전 화면을 끄고 전신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으로 몸을 녹이십시오. 사흘이면 적응이 시작되고 일주일이면 변화가 보입니다. 한 달이면 몸이 먼저 이 자세를 찾습니다. 건강한 잠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속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